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에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 여자입니다. 다들 애도 있지만 웬만하면 참고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이까지 있는데 누가 이혼을 원하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그러시고 남편도 도저히 상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편까지 돈을 주고 살고 있으니 더 이상 함께 살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함께 산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나이 40이 되기 전에 남편을 제 인생에서 지웠어요. 혹시 제가 돈을 벌지 못했다면 아직도 남편의 변덕에 맞춰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결과가 좋아서 돈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기르며 자랐고 혹시나 뒷북 치기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친정 부모님이 동물을 싫어하셔서 키우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비염이 있어서 성인이 되고서도 키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업이라도 애견 용품샵을 해보자고 결심했는데 요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적지 않은 매출을 내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안정적인 회사원이었고 그 모습에 매료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친정과 신혼집 사이에는 거리가 있지만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저희 집에 자주 갔어요. 왜냐하면 차로 20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놀러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기다린 듯이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후에 우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부터 오셔서 갑자기 TV를 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TV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TV를 보시는 동안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TV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TV를 보니 전혀 그런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시어머니께서 펑펑 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TV를 보시다가 울고 계신 거예요? 어떤 전화라도 받으셨나요? 아니요, TV 좀 보세요. 거기서 웃는 예쁜 아가씨들 보면서 우리 딸 생각이 나잖아요. 아휴, 우리 딸이 불쌍하다.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 딸도 젊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지금까지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오려고 하니까 우리 딸이 불쌍하다. 어쩌면 좋을까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TV를 보면서 신우가 생각난다며 울고 계셨어요. 남편은 신우를 1살만큼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저가 결혼했을 때 제 나이는 27살이었는데 신우는 2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우의 딸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신우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아주버님은 만난 날부터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주버님은 시우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매번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을 탓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주버님 같은 분이 아니었다면 신우가 결혼할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신우는 고집이 세고 자기만이 아는 대로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신우를 우리 회사 직원으로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달 성격이 순진한 이의 별명이라서 여태껏 이렇게 잘 해오신 것 같아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지금 어디를 가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너 좀 제 직원으로 써라. 내가 이런 부탁을 하겠다고 내가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 저희 가게는 이미 직원들이 다 고용된 상황이야. 형님이 직원으로 들어와도 할 일이 없을 거야. 사실 저희 가게에는 셀프 서비스 시스템이 있어서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3명 정도만 직원을 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신이 들어온 후 가게에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게를 넓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상가까지 생각 중이에요. 계약을 통해 나는 생각보다 저의 동네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게를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옆 상가가 자리 비워지면서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신우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가게를 넓힐 수 있었어요. 가게를 넓히다 보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도 했고 그동안 일을 해본 경험이 없던 신우가 소소한 실수를 한다는 점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신우가 내게 돈을 추가해 주길 원해 가족이라도 그렇게 돈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월급을 너무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세요? 요즘 알아볼 때는 제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을 받으면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형님이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시간제로 계셔서 그래도 형님께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셔서 신경 쓰고 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금액을 받을 수 없으실 거예요. 여태까지 일도 한 번 안 하셨으니 일이 더 익숙해지면 더 신경 쓰고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이전에 형님의 실수 때문에 드린 돈은 100만 원을 넘으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 챙겨드리는데 시간제 아가씨면서 월급을 좀 올려주면 어떨까요? 내가 10시부터 4시까지 일을 하는 거니까 처음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옳게는 애가 없지만 나는 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사정 좀 봐줘. 신은 항상 본인 입맛대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괜히 신우를 이만 맞춰줬다가 다른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 신우한테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신우이가 이한테 말을 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다가 신우의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러는데 너 월급을 적게 준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적게 주면 얼마나 서러운데 너희 어린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 딸이 어떤 어려움을 겪겠어? 그러니까 넌 좀 챙겨주고 그래라. 어머니 월급을 적게 주다니. 사실 형님 일 해본 것도 없는데. 아니죠.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아니라서 거의 하루 종일 일하는 알바처럼 챙겨주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받는 월급은 알바생보다 더 많은 거예요. 저희 막내 직원도 형님보다 월급을 덜 받아요. 하지만 그래도 신인이라 어린 나이에 애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내가 차근차근 알려주면 똑똑해서 잘 알아들 거야. 그리고 이왕에 돈을 벌려고 나갈 거면 좀 신경 써주면서 일을 시켜줘야 해. 내도 챙겨보고 남편 눈치도 살펴야 하는 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시어머니는 신우의 편에 되라고 손을 형님과 같이 더 챙겨주라고 했어.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말해드리면서 애를 돌보는 것과 동시에 돈도 벌고 있는 신우이가 안쓰러운 마음이라고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직원으로 채용한 상황에서는 챙겨주면 좋을 거 화끈하게 챙겨주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월급을 50만 원이나 더 올려주었고 그럴 때마다 신우도 돈을 더 달라는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도 전화 하나 없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겠지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3달 전 시어머니가 신우를 직원으로 써달라고 말한 뒤 또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놀랐어요. 하지만 집에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는 없으니 그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락 없이 오신 것에는 좀 당황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거실에 앉아 TV를 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TV를 보시면서 혼자 펑펑 우셨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아세요? 저편이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회사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일을 잘한다고 괴롭히거나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속이 붓네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잘했다고 토닥여주면 훨훨 날아다닐 텐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 남편이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회사 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말을 제게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회사 업무 때문에 너무 걱정되는 모양인데 내가 겪는 어려움을 나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내가 집에 와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가 없지? 내가 아이를 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남편이 회사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던데 거짓말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을 제 남편에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한 후에 회사 생활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생활은 좀 어떠세요? 아까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당신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하셨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난 후에 갑자기 노무를 보여주더니 제가 깜짝 놀라서 휴지를 가져다 줬어요. 남편은 정말 흐느끼듯이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 사실 당신께 말을 못했는데 이번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바뀌면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본인들끼리 뭉치고 다니더라고요.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나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출근하는 날이면 잠도 잘 안 오고 회사에 들어가는 길에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정신과에도 다니고 있어요. 뭐, 그래요? 정도였어.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 어머님께 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지?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든 했을 거 아니야? 병원에서는 뭐 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래. 당신에게 말하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에게 먼저 말씀드린 거였어. 이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회사를 그만두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남편이 건네준 진단서를 보니 남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회사를 다녀야 할 거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했습니다. 회사가 거의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던가 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시원한 말로 말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뭔가 말을 할 것처럼 망설이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보다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나이가 있어서 신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력직으로 이직해야 되기도 해서 생각보다 쉬운 결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퇴사하고 쉬고 싶은데 안 된다면 제가 가게에서 일해도 될까요? 회사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일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또 새로운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지 확신할 수도 없어요. 남편은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거기서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와 대화한 다음 날 즉시 퇴직 신청을 했고 한 달 정도 회사에서 더 일한 뒤 그만두게 됐어요. 한 달 정도는 집에서 쉬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남편이 다시 직장에 다닐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가게에서 일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일하는 패턴을 놓치면 다시 일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내 가게에서 함께 일하면서 다시 직장을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죠. 그렇게 남편이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전에 일하던 직원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남편, 그리고 제가 직원으로 처우되었어요. 했었더라고요. 그러나 신우와 남편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조금씩 사업이 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이나 남편 모두 사업을 하는데 적합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소심한 편이었고 신우는 변덕스러운 성격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손님 응대도 달라지니 기분이 별로인 사람들이 점차 매장을 찾지 않게 되었죠. 또한 신이는 자잘자잘한 실수를 자주 해서 한두 번이 아닌 몇 번씩 환불을 해줘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점차 줄어들고 매출도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항상 비용을 부담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누구보다 잘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지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는 직장을 빨리 찾도록 했고 신우에게는 퇴직금을 챙기며 내보냈습니다. 직원들은 내보내지 않았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남편과 신우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게 신우이와 남편을 처리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냉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공과사는 분해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정체가 올라온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망할 수 있으니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찾기 시작했고 언젠가는 아침마다 출근하러 바쁘게 다닐 거예요. 잘하길래 다시 해볼까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아침부터 어디를 그러시나요? 취업하셨다고 하셨는데 회사를 다니게 되셨다면 나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 요즘에 예전에 같이 일했던 회사 선배한테서 일 중이에요. 아직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 것도 안 하셔서 이런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같이 일하게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남편도 다행히 어딘가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있어 보여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실은 났어요. 그렇게 신우와 남편을 정리한 후에 직원 2명과 함께 저희 셋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게를 확장하는 것도 곧 있을 것 같고 셋이서 운영하는 것에 어려운 점들도 있겠지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셀프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일하는 직원이 많지 않아도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 가게를 조금씩 발전시키는 무인 애견샵을 만들었어요.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많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문제를 일으키던 남편과 신우가 없으니 조금씩 제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안정화가 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또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왜 이러시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가만 보면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아 하는데요. 여기 TV 속에 있는 할머니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지만 여행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자식들이 제가 가진 돈을 가져가서 이제는 돈이 없고 말년에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쯤 그들처럼 여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네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신이 불쌍하다고 말씀하셔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식들이 제 돈을 다 가져갔다고 하지만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시어머니에게 여쭤봤더니 자식 둘이 돈을 가져갔다고 하셨고 저희 남편이 시어머님의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들은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걔네 둘이 사거리에 카페 하나 차렸다고 했는데 잘 보이는 것을 차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곳에 차렸는데 걔네들이 뭐 일을 얼마나 해봤겠어요? 모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지 못했지? 아휴,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나 까먹었는지 몰라. 형님과 제 남편이 가게를 차렸다는데 어떤 가게인지요? 요즘에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선배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몸 닮았으면 한번 가서 봐봐. 그 사거리는 차이 하나 없고 위치가 애매해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둘이서 저렴한 것이라고 하면서 덜컥 약속을 했더라고. 다들 아이들을 시집 보내면 편하게 산다고 하는데 나는 자식들이 결혼했지만 너무 많은 것에 신경을 써야 해. 나의 운세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시어머니는 계속 돈이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며 한탄하시고 제가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 물어봤어요. 남편과 신우 2사람이 다 함께 일했잖아요. 근데 2사람이 일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하고 손님 응대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둘 다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사람이 가게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거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죠. 제 남편도 그렇지만 형님도 사업하기에는 스타일이 아닌데 매출이 있어요. 아니면 손해 정도는 얼마나 되나요? 거기 들어간 총 금액은요? 시어머니가 여쭤봤는데 얼마냐고 물었더니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시어머니가 입을 닫았어요. 그래서 직접 남편과 함께 하고 있는 가게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그 가게는 저희 집의 가게와 똑같았어요. 두 사람이 같은 스타일로 장사를 배운 것 같았죠. 가게 운영을 명심하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든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제대로 관리해야 하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인지, 주차하기 좋은 공간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죠. 그런 고려 사항은 사업 위치를 정할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남편과 신우가 그러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다른 상가에 비해 저렴한 편인 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잘못 설정하여 매출이 오르지 않았죠. 예전에 가게를 확장했을 때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기억하여 남편은 어떻게든 가게를 살리겠다며 빚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제보다 이해수가 2살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너무 맹랑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손님들의 대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상황이 심각해져서 결국에는 도움을 요청하여 남편 가게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가게를 도와주며 먼저 신우의 행동부터 정리했더니 일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남편의 가게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신우의 요구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게 상태를 살펴본 결과 빚이 예상보다 많았고 그 덕분에 이자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우가 먼저 그만둔다는 발언을 해주셔야 했습니다. 현재 형님의 푸념을 들으면서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2배로 주지 않는다면 제가 감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혼란을 야기하는 신우의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빚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 집에 있는 빚을 갚고 은행 대출까지 정리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살던 집을 팔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40평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제 가게 근처 15평짜리 빌라로 겨우 이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이사하는 날 15평짜리 빌라를 보시고 지게 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좁은 빌라에서 살아야 해? 집은 편안해야 모든 게 잘 되는 건데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저도 넓은 집에서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할까요? 남동생과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다 써버린 채 빚을 갚느라 우리 집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왜 걱정해? 집이 좁다고 뭐가 그리 문제야? 지금은 집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속상해도 우리가 위로해 줄 거야. 하지만 난 그만할 거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15평짜리 빌라에서 살면 어떡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노래가 계속되면서 이야기해. 내가 말했듯이 내 가게에서 수익을 내서 남편의 가게를 돕기 시작했어. 인테리어부터 홍보까지 나의 가게의 수익으로 시작했어. 일단은 남편의 가게를 살리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남편의 가게를 내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어. 이번에도 남편이 맡기면 또 실망할 것 같아서 당신이 사업을 진행해야겠어. 본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가게를 인수해서 저는 우리 가게 2호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신께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남편께서는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제 말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관리를 시작하니 남편의 가게도 조금씩 매출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지 그래서 제 마음도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때 아이도 생기게 되었거든요. 제 가게는 직원들로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전에 직원들을 고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과 가게가 함께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가까웠기도 했기 때문에 금방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가게에 있던 직원들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일을 잘해서 제가 아이를 낳고 애를 키우는 동안 한 번도 연락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챙기라고 도와주었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자라게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서 거실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서 울면서 그러냐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는데 이번에는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바깥에서 우리 아들이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집에서 무슨 짓을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돈을 벌어와서 우리 가족이 살 만큼은 되지만 우리 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죠.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가 제 가게의 일부로 인식되지 않았으니 남편의 가게가 잘 되면 우리에게도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가게가 잘 되어서 내 아들이 편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급기야 당신에게 화를 낸 거겠네요. 게다가 신부인 나의 남편이 가게를 해치게 될 때도 내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뀔 수 있는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2에서 3일에 한 번씩 우리를 방문하네요. 집에 오셔서 제 속을 뒤지셨는데 예전에 제가 신우를 해고한 일에 대해 응원해 주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어느 날은 제 가게 상황을 물어보셨고 너가 운영하던 그 가게는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수익은 어떤지 물으셨어요. 내 가게는 원래 있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없어도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제 가게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시고 나간 후 다음 날에 신우를 데리고 오셔서 너가 버티느라 가게에 나가지도 못하니 우리 아들이나 딸이 가게에 도와주도록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너도 가게에서 일했잖아. 그러니까 괜히 모르는 애에게 월급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딸이 쓰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니, 우리 가게 직원들은 다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고 더 이상 교육할 것도 없는데 형님이 오시면 교육도 다시 시켜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굳이 형님을 우리 가게에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 너는 집에서 놀고만 있는데 가게 상황을 어떻게 알아? 원래 상주자가 없으면 그 가게 망하는 법이야? 내가 아들과 얘기한 상황이니까 허락받으려고 온 건 아니야. 우리 딸은 내일부터 출근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시어머니는 남편이랑 얘기가 있다. 되었다고 하면서 신우를 제 가게에 출근시키겠다고 했어요. 너무 막무가내로 나와서 저도 그러면 월급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가게에 지금 직원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오셔서 일한다고 하시면 저는 월급을 못 주겠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신이가 제가 월급을 못 준다는 말을 하니 갑자기 저한테 대지를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 너는 지금 편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 게 말이 되니 지금 내 동생을 혼자서 처자식 먹이며 살리려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걸 몰라. 당장 야간 할 바랄 것도 뛰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 판에 내 동생을 고생시키고 그리고 내 동생이 사장인데 나한테 내 가게를 맡겨 다가라고 하는 건데 너는 뭔 상관이야. 신우의 입에서 사장의 남편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백히 사장은 저였어요. 남편은 어떻게 보면 제 직원이었고 애도 있는데 서로 소리 지르는 꼴을 보여주기 싫어서 차분하게 신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저 애들이랑 놀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동생이 사장이니까 내 동생 혼자라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켰네요. 일개 직원이 어떻게 사장을 사하고 있는지를 신기할 따름입니다. 계속 남편이 사장이라고 하면서 저를 무시하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굳이 예의를 차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신이한테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신이가 콧방귀를 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직원 교육 아니면 직원은 올 거니까 올려 그니까 올리는데
내가 저번에 올케 때문에 가게에서 해고당하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우르르 터져. 그때 올케가 동생이 있는 가게에서 일하는 나를 해고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내가 그때 처음으로 마트에서 일해보고 심지어 배달까지 했었어. 이게 다 내가 나를 해고한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너 때문에 나만 고생했어요. 그걸 왜 제 탓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형님 때문에 우리 집을 줄여서 이사한 걸 안 보시나요? 몇 억을 날렸는지 아시는 말인가요? 됐고, 이미 동생에게도 말해놨으며, 동생도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오늘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내일부터 오늘캐의 가게로 출근할 것이다. 신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제 가게로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제가 남편에게 월급을 보여주면서 남편이 제 직원이라고 대기했습니다. 형님, 지금까지 계속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데 사장은 제고 남편이 직원이에요. 이거 보세요. 제가 남편에게 월 4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잖아요. 누가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보내줘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지금 주는 걸로 유세 띄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월 400이 푼돈이면 신우는 왜 그러냐고요. 푼돈도 못 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우선 남편이랑 얘기해 보겠다고 하고 신우이와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가게를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남편한테 신우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형님이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했다 줄 알아? 내 가게에서 일하시겠대. 그리고 나한테 사장인 당신이 허락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철없는 신우이와 그런 신우를 감싸고 도는 시어머니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남편이라고 제가 당황스러워하며 앞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데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안 되더라도 아마 본인도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남편이 제 편을 듣는 게 아니라 신우의 편을 들면서 정말 본인이 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직원들에게 통보하듯 저한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고 당신 어차피 아이를 돌보느라 가게 챙길 여력도 없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누나에게 당신 가게 가라고 했어요. 우리 누나는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 태도가 어디까지 만했는지 몰라요. 정작 본인이 사장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의 가게도 내 가게인 거 알아. 지금 나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진짜 당신이 사장이라도 된 줄 알아? 좀 제 정신 차릴래요? 당신이 어제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당장 내일부터 형님을 출근시키겠다는 것을 나와 전혀 상의 없이 결정해버리면서 너는 내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내가 한 말에 예민해져서 화를 내며 너야말로 이 상황을 파괴한 건데 집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현실 감각이 상실된 것 같아. 나는 가게를 두려고 알아? 지금까지 당신이 나온 것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고민하여 시집해야 한다. 예전에 당신이 그랬었지. 나라도 지금 당신이 집을 두고 가게에서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뭐, 현실 판단은 나가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생각이 조금 이상하게 여겼는데 당신이 문제였네. 그리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온 예전에 남편의 사업 어려워지면서 그를 도와 집까지 팔고 빚을 갚았다. 그때 남편이 관리하던 가게를 명의로 전부 내가 맡았어요. 돈 관리를 한 번에 하니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의 가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한 15평 빌라도 명의를 바꿨어요. 그런데 남편은 서류를 다 작성했지만 이제는 내가 애도 나왔겠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게에 가서 일을 하니 자신이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어쨌든 서류는 무엇이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류를 갖고 나온 것을 남편이 보더니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더라도 그 종이 조각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난리일 줄 알았어요. 어차피 상점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종이 조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거야. 당장 나가. 개서가 나면 당신은 이혼 준비를 해야 해. 제가 입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상황 이해하고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숨도 쉬지 않고 이혼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남편이 출근하러 나가길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집을 나가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남편이 울면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더라고요. 내가 두 개를 맡으면서 나한테 사장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됐었는지 봐. 그리고 엄마랑 누나가 결국은 당신은 애와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해서 가게는 어차피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어떻게 됐는지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애도 있는데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맞아? 저번에 내가 종이 조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장사를 2년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그건 다 직원을 잘 뽑아야 했어야 했어. 당신 보니까 우리 애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할 것 같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혼하자고 한 건 그냥 언행일 줄 알았어. 너도 그냥 말의 확실함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겠지? 내 잘못이야. 이렇게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한 번 돌아서면 끝난다고요. 일할 때도 잘못된 걸 느끼면 바로 정리하는 스타일이었거든. 그래서 남편도 한 번에 정리해버렸어. 그런데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우리 집에 와서 너무하지 않냐고 했어.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혼하자고 했다며. 이제 와서 어떤 이혼인데. 그리고 너 우리 아들 보고 가게에 나가라고 했다며. 여태까지 그 애가 한 게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맞아. 아니, 그럼 나는 당장 어디서 일하라고 올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내 동생이랑 이혼하는 것은 이혼하는 거고 나는 올가게에서 일하기로 했잖아. 이전에는 제가 며느리로 손 아래 있는 사람이었으니 소리 한 번 아니오 했는데. 근데 이제는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할 거면 시어머니나 우이나 다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머님, 아들이 제 가게에서 사장으로 행세를 하는 것은 못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남편이 뭐 한 게 있어요? 남편이랑 형님이랑 저 몰래 가게를 시작해서 망하기 직전까지. 가놓고 내가 다 살려놨는데 그때까지 남편이 뭐 한 게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제가 무책임하다고요. 형님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형님, 저희 가게에서 처음 일했을 때도 일 안 하고 매번 직원들을 괴롭히기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간다는 직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제가 남편이랑 살았으니까 형님 대접해 드린 거예요. 남편이랑 이혼하는 마당에 제가 형님을 왜 챙겨드려야 돼요? 밥벌이는 알아서 하세요.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한테 쏴 붙이니 둘 다 어벙벙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제가 22살부터 제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다른 것들보다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게 만든다는 속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사람은 사업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나 남편이 한 말들은 쉽게 넘길 수 없었지만 결국 남편까지 같은 태도를 보이며 당신의 앞날을 예상케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이혼 후에 남편은 다시 신우와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들었어요. 제가 너무 가까운 곳에 사업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저는 지켜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해가네요.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셔터가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이랑 신우랑 돈 때문에 엄청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둘이서 만든 빚은 내가 청산해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되네요. 남편과 이혼한 후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남편이 전담했던 사업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했을 때보다 매출이 더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지점 하나 더 만들려고 직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태까지 남편이랑 살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업이 잘 될 일도 없을 뿐더러 지점을 추가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람을 걸러낸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 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